우연해서 그래요. 본상에서 제재가 좀 안 되니까. 자, 그럼 바로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스 회장님이 이야기한 비즈니스를 굴러가게 하는 네 가지 축이 있어요.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이거든요. 그걸 RRTM이라고 하는데요. 그 RRT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손유석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ABO 손유석입니다. 지금 오늘 멋진 공연을 본 것 같아요. 그죠? 이현경 리더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시간에 이제 창업자가 처음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제시해준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석세스 사이클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좀 하는데 우리 RR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의 그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 이 비즈니스를 좀 충분히 성과를 이뤄내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 비즈니스를 진행했을 때 제가 초창기 때 사업을 할 때 저희 스폰서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면 저한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 제가 초창기 때는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도 저는 좀 생소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만 하면 안 되겠죠? 제대로 열심히 해야죠. 제대로. 그래서 지금 아까 이현경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의 직업이 뭘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항상 좀 스스로에게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직장과 직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이제 직업란에 직업란에 이렇게 서명할 때가 있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저는 아메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요. 과거 같으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었는데 아메이라고 쓰면 아메 회사에 다니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아메이 ABO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요즘에 직업이 워낙 많죠. 근데 지금 직장과 그 직업의 차이가 뭘까요? 직장.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이분이 기모 어떤 창업자신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이게 정확하구나. 그래서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직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조직에서 그죠? 남이 만들어 온 조직에서 일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직장은 있는데 직업은 없을 수도 있다. 대부분 이게 직업이 뭐세요? 그러면 저 사무직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직장, 직업 이걸 떠나서 이분은 어떻게 직업을 좀 정의를 내렸냐면 직업은 돈과 교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직장은 내가 임시적으로 그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약속한 돈을 받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만 직장인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직업은 뭐예요?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바로 그게 또 직업이 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이현경 선생님처럼 뭔가 피부 관리의 전문가야. 그럼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겠네요.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직장은 어떤 조직에서 주는 어떤 페이면 직업은 내가 언제든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어떤 기능적인 기술, 또 모든 걸 다 포함한 기술이죠. 그런 기술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서 이렇게 제 것을 봤을 때 만능 엔터테이너와 같은 일이 바로 아메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지금처럼 우리 이영경 리더님처럼 피부에 아주 전문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직업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두피 케어, 어떤 분은 헬스 케어, 어떤 분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비즈니스 오너,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서 아메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메이는 참 멋진 직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20년 동안 아메이를 딱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난 직업 선택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직업도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한계점에 부닥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강의해 주신 그 리더님이 꼭 피부 전문가로서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일일까요? 아마 만능 엔터테이너처럼 이 아메이 세계에서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신 거죠. 뭐든지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을 이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메이 사업에서 창업자가 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아메이는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직업으로 보는 관점으로도 이 사업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업가로서 보는 관점. 또 하나는 투자가로서 보는 관점. 참 다양한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를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나의 직업은 뭘까 했을 때 정말 요즘 시대에 가장 트렌디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은 한계가 없는 그리고 만능 엔터테이너와 같은 그런 멋진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ABO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그래서 저는 이 돈과 교환하는 기술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와닿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도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래요. 이렇게 보니까 통계청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그 직업의 수명과 2021년도에 10년 사이에 고용률의 변화를 놓고 봤더니 10년 사이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정년은 60대, 65세까지라고 얘기하지만 65세까지 정년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53세에서 지금은 얼마요? 49세.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렇게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사이에서 우리는 한정돼 있는 그런 어떤 수입이 아니라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의 형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직업이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직장에 관계없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 근무를 하지 않든 돈과 교환할 수 있는 돈과 교환이 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ABO를 풀면 이 메시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 인디펜던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뭐 귓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 과거와 다르게 이제 굉장히 빠른 그 직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상태, 그래서 독립 자영사업가로서의 그 시대가 지금 많은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기업가라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 뭐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시대를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있었지만 이제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 트렌드가 이제 독립 사업가로서의 많은 직업의 형태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에요. 10년 후에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직장인에 소속이 돼 있든 소속이 돼 있지 않든 독립된 자영사업가로서의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모든 사회적 환경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 직업을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좀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 부분들이 시대적으로는 그게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인디펜던트. 우리도 인디펜던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IBO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초창기 때 한국아메이에서 저희는 이름이 뭐였냐면 IBO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지금도 IBO라고 해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근데 워낙 우리 아메이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차별화 두기 위해서 이 인디펜던트 비즈니스를 갖다가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ABO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이 ABO라는 뜻이 저한테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특히 그 내면에 있는 인디펜던트, 독립 자영사업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좀 시대의 지금 요거에 딱 맞는 그 비즈니스에 지금 조인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업은 기술이 필요한데 이 직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술을 위한 능력을 연마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한국 아메이에서 제안하고 있는 게 ABO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세 가지 가치 제안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기자산. 그 세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플랫폼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세 가지의 기회 가치 제안을 제안해주고 있는 거죠. ABO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멋집니다. 그래서 RRTM을 이렇게 풀면은 그래 나는 직업이에요. 그 직업이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전문가. 여러분들이 헤어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 전문가에게 머리를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돈을 지불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영경 리더님 정도 돼야 피부 관리 좀 맡길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직업이라는 것은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냥 취미 생활이 아닌 거죠.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요 네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왜 제안을 했는지, 창업자가 왜 제안을 했는지를 저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테일, 제품 전달, 그다음에 리크루팅, 후원, 그다음에 트레이닝, 교육,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 네 가지의 스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좀 풀어보면요. 우선 리테일인데 제가 이렇게 그 리테일이라는 말 자체를 풀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테일은 꼬리잖아요. 꼬리. 그 꼬리가 계속 연결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메의 첫 번째 관문에서 가장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게 파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죠. 아메이 다 좋은데 그래도 팔아야 되잖아.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멈칫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파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파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뿐이겠죠. 팔아서 여러분들이 경제자산을 만들 수 있다면, 또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또 많은 그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다 공감하시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 대부분 파는 사람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사는 사람들 쪽에서는 소비는 있을 수 있어도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판다. 아메이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파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그래갖고 아메이라는 기업이 일반 회원에게 직접 판매한다 해서 일반 우리가 파는 그런 유통의 끝자락에서 지금 유통을 하고 계시는 영업 세일즈 이런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에게 파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이 되는 거죠. 마케팅. 마케팅은 뭐예요? 시장. 하나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그래서 우리는 세일즈 앤 마케팅 플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일즈와 마케팅. 근데 파는 거와 마케팅의 차이는 뭘까요? 말 그대로 세일즈는 판다는 뜻이죠. 마케팅은 뭐예요? 저는 이렇게 팔린다.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는 입점하신 분들이 있어요. 옷가게를 입점하든 보석가게를 입점하든 그분들은 뭐예요? 직접 아이템을 파는 거죠. 그럼 백화점은 뭘 하는 걸까요? 백화점에서 좋은 환경에서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나름대로의 광고도 해주고 있고 그럼 그건 뭐죠? 팔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일즈도 되지만 거기에는 마케팅이 가미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케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단순하게 파는 것도 있지만 팔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까지 결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세일즈의 마케팅 플랜이 돼 있는 거죠. 회사가 직접 팔고 회원이 직접 구매를 하죠. 구매를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돼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파는 걸로 보일지 몰라도요. 거기는 마케팅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맥도날드를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맥도날드 보면 본사하고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우리 그 맥도날드 가맹점 그러면 햄버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햄버거를 판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과거에 한번 이렇게 맥도날드 햄버거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햄버거를 먹는 소비자다. 근데 여기는 맥도날드 가맹점이니까 햄버거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본사는 뭐 하는 거죠? 햄버거를 제일 잘 파는 회사는 맥도날드인데 소비한다, 판다. 근데 본사는 햄버거가 팔리는 시스템을 판다. 네, 그 말이 정확하죠. 햄버거가 팔리는 시스템을 파는 게 본사고, 가맹점은 파는 거고, 소비자는 쓰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햄버거를 많이 파는 거는 많이 팔릴 수 있는 시스템을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 개념으로 생각해 보니까 파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빨리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이고 우리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핵심을 조금 이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전 세계 한 37,000개의 그런 가맹점을 갖고 가장 햄버거를 잘 팔고 있고 이제는 햄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기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하죠.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이도 이렇게 보면 아메이는 기업을 제조하고 생산해요. 그리고 ABO하고 직거래하죠. 저희는 우리 회원을 ABO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사는 우리에게 ABO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을 생산해요.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들, 정말 손색이 없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제조를 하고 그것을 팔고 팔리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권한을 ABO에게 준 거거든요. 그게 명확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BO를 뭐라고 그러면 1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좀 쓰죠, 요즘에. 이거 하나 갖고 다 해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판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ABO는 뭐예요? 1인 프랜차이즈 오너, 본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맥도날드처럼 판다, 팔리게 한다, 시스템을 팔리게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 우리의 그 기능적인 역할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프라이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한 1인 기업가로서 인디펜던트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아메이 기업에 감사하고 있고 또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대해서 제가 그걸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구전 광고가 연결된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과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의 차이는 눈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세일즈 하시는 분의 눈에는 달러 표시가 있대요. 딱 눈만 보면. 근데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 눈에 하트 표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구분하는 데 있어 갖고요. 딱 구분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미국에도 영업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방판이 있을 거고. 근데 거기 미국에서는 이미 경계선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A라는 회사의 제품을 구매했어요. 근데 그 구매하는 목적이 판매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죠. 내가 영업사원으로서 뭔가 제품을, 화장품을 구매해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목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메이 제품을 구매하는 목적이 뭘까요? 구매는요, 아메이에서 구매하는 목적은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가
목적이 판매냐 아니면 소비냐, 그걸 통해 갖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아니면 영업이냐, 세일즈냐, 이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바늘에서 비행기까지 내가 능력이 되면 구매할 수 있는 거죠.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계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계속 바이럴 마케팅이 진행되는 거예요. 버즈 마케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에너지를 10명한테 전달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명이 각자 10명한테 전달하게 되면 100명, 100명이 10명한테 전달하면 1000명, 1000명이 10명한테 전달하면 1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그 자체, 그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큰 경제의 힘은 광고라고 생각해요. 어떤 광고냐면 부전 광고죠. 그게 바로 이 시작점이었던 거죠. 전달은 실험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뒤로 전달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마케팅. 그게 이제 리테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품을 뭔가,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직업의 관점에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제품을 전달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 책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메이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맞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다. 요즘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달을 위해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음.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아메이 제품이 훌륭하다. 그죠?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감동하시면 분명히 훌륭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깨닫고 전달하고 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또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메이 제품이 좋은 제품은 맞는데 그 제품과 함께 내 인생이 원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는가 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했을 때 훌륭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업으로 그 어떤 직업보다도 경쟁력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품을 전달하면서 그 깨달음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깨달음까지 전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비전, 제품 속의 비전이죠. 우리 박경자 선생님께서 아마 제품을 전달하시고 다니시잖아요. 정말 제일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클래스에 있는 분이 디시랍스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박경자 선생님께서 전달하시는 거에는 제품으로 전달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제품만 전달하는 걸까요? 사실은 제품 속에 있는 꿈을 전달하는 거죠. 당신도 이 제품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쓰고 더 나아가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달할 때 그게 같이 내가 내재되어 있을 때하고 그냥 좋은 제품만 전달했을 때하고요. 그 느낌이 틀려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론은 이 우수한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단지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게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전달을 잘하는 스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아까 그 노하우만 배우면 되는데 왜 또 이 내용을 들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그리고 꿈이 있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들이 이 제품과 함께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열심히 배우고 지금 진행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리테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그러면 창업자가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스텝에서는 과연 뭐냐면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그 모든 깨달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프로치 할 때 첫 번째 스텝에서 가장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바로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깨달음을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부터는 뭔가 제품을 전달할 때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거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감동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걸? 여러분들이 체험한 감동.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이영경 선생님이 제품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셔갖고 립밤 같은 경우도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예, 갑자기 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제품을 감동을 했을 때 그 느낌은 틀리죠. 기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은요,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빛에 느껴지고 감동한 그 솔직한 진솔한 게 상대방이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게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하지 않고는 그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앞에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써보시는 거죠. 써보고 그 감동을 전달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보여주신 데몬. 그죠? 그 데몬으로 이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시키는 거. 저는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데몬이 훨씬 더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몬을 꼭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체험하게 해준다는 건데, 제가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그 환경이 정말 스피드하게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먹어보고 써보는 걸 체험시켰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폭을 좀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아메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 환경들 있죠? 예. 그래서 핀요리. 우리 지금 그린월드에서 우리 주재박 교사님께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지원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사실은. 분당에 있는 그런 이 체험은 제가 그린월드 외에서 제가 오랜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이런 환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느낌을 좀 같이 공감하고 싶은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퀸요리, 리플렉서, 뭐 엑스바디라든가 L400 두피 측정, 피부 측정, 이게 지금 잘 돼 있잖아요. 내가 직접 만나서 체험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환경을 활용하는 것도 그 체험입니다. 예, 이 환경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뭔가 노하우를 들어서 경험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써보진 않았어. 감동은 없어. 하지만 남의 감동을 전달하는 거죠. 남의 체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몇 가지가 좀 경험 전달할 게 좀 딱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아티스트리라든가 리틀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서 또 건강과 이런 걸 학습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들한테 많은 것을 나열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혹시 누군가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많이 알면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약간의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약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리틀라이트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지식으로 전달할 만한 아이템은 일단 리틀라이트다. 그래서 계속 리틀라이트를 통해서 지금 많은 소비자분들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분들에게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 정도. 리테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깨달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 플러스 이 제품을 통해서 뭐가 돼요? 연결성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연결성.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면 무엇보다도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요즘에 장바구니와 SOP. 구독경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많이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트에 가면 좀 충동 구매 많이 하잖아요. 그 남의 비즈니스에서의 마트의 시스템은 계획 구매를 안내해 주는 거죠. 퀄리티가 있고
가장 그래도 소비를 좀 더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장바구니를 운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혜택이 있잖아요. 정기 주문과 함께 가장 차별화되어 있는 혜택. 그게 바로 장바구니하고 SOP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리테일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중심에서 빠져 있다면 요즘 과거에는 몰랐어요. 과거에는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이런 장바구니 SOP나 아니면 이런 그 많은 어떤 AP 또 그린월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지만 지금 있으면 그걸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포함해서 리테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리테일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맥도날드가 그 레이 크로이라는 그분이 이제 그 햄버거 그 맥도날드 형제하고 사업을 제안해갖고 사실 이름만 산 거거든요. 그 맥도날드 형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빠지고 레이 크로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를 인수해서 1951년도에 시카고에 1호점을 오픈했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햄버거집을 크게 늘리자가 아니었어요. 그거를 시스템화시켜서 확장시키자는 거죠.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때 많이 팔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회원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ABO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리테일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회원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원리는 뭘까요? 복제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아까 레이 크로기 얘기한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복제가 가능한 수입. 그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요. 항상 머릿속에 복제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뭐예요? 무엇을 복제해야 할까요? 이 비즈니스에서 리테일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인터뷰를 하고 후원을 복제해야 되겠죠. 후원. 여기서 리크루팅, 여기서 표현하는 리크루팅. 사실 그 보험이라는 그 기업이요, 많이 이렇게 막 축하도 해주고 행사도 하고 이런 리크루팅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는 게 그 최초가 바로 아메이라는 기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그 랠리 펑션 이런 거 있잖아요. 축하해주는 자리.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에서 그런 인정과 보상이 있는 걸 참고해서 일반 영업에서도 그렇게 행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원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을 복제를 하려면 뭘 잘해야 할까요? 결론은 사업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리테일은 잘하는데 사업 설명에 대한 관점 자체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가면서도 그렇죠. 소비자와 사업자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업 설명이 답이다. 사업 설명이 답이다. 이 사업 설명이 이것도 환경을 잘 적용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6명을 후원하는 그 그림을 갖고 하는데 사업 설명의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사업 설명을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업 설명의 도구가 뭐예요? 1대1로 만나서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미팅에 초대하는 것도 사업 설명의 핵심적인 거지만 그 사업 설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도구. 아까 리테일에서 도구를 활용했지만 저는 이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일방적인 사업 설명이 아니고요. 그들이 한국 아메이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가 가이드를 해서 그들의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돼요. 한국 아메이는 뭘 추구하는 걸까요, 지금? 아메이의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편견이 있다면 이런 게 아메이였어? 아메이 좋은 교육이 있네? 아메이 좋네? 제가 이렇게 건대에 한 분을 친구가 이렇게 초대를 한 2번 했었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라고 말을 표현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그 다음에 S바디 체험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를 갖다가 환기를 시키는 거에
거기만큼 적지 않은 환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 설명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연결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업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업 설명의 핵심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환경, 도구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제대로 올바르게 불편하지 않게 가이드해서 그 환경에 활용을 할 것인지 저는 요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의 사업 설명은 이 환경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사업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뭐 일반 직업들은요, 제가 그래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들이 많죠. 경쟁이 치러요. 네. 또는 내가 조금만 부상을 입어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도 많이 있죠. 네. 직업이 형태가 바뀌거나 여러 직업이 경쟁에 치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은 어때요? 정말 멋지죠. 저는 이 마케팅 컨설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사업 자체에서 좋은 소비 생활을 위한 컨설턴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비즈니스 컨설팅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워낙 다양한 그런 어떤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우겠다 생각하면 아마 그 요리를 배우기 위한 그 과정은 철저하게 이수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결과,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에메랄드가 되고 싶다, 플래티넘 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영상에 어떤 분이 유명하신 분이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결과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을 중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반복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방 청소를 하는데 너저분이 하는 방 청소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마음을 먹으면 청소를 할 수 있겠죠. 청소를 했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너저분하게 지저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청소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 결과는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트레이닝이죠. 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뭐 21세기형 비즈니스 책을 보면서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인가 봤더니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어떤 인식, 그 인식이 또 습관이 사실 성공으로 가는 이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로 인해서 아메이가 컨택이 됐으면 저는 그분한테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선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데 일단은 요리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죠. 현역으로 농구 선수였던 분이 어느 날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축구 선수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 농구를 할 때 그 선수로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이제 축구 선수로 전향을 했는데 이분은 축구도 같은 스포츠 경기니까 농구의 경력을 믿고 좀 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농구는 공을 손을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축구는 뭐예요? 볼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파울,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기량은 있는데 자꾸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파울이죠. 그래서 규칙을 안 배워서 그래요. 습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또 자기 전문직도 있고 여러 일을 하는데 아메이 사업에 딱 들어오면 농구 선수가 축구 선수로 전향한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만 기본기만 트레이닝이 되면 충분히 농구 선수의 몇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규칙과 룰을 모르는 거죠. 습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기본을 배우겠다 딱 결정을 하시고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그러면 농구 선수의 현역에 있었던 그 기량이 축구 선수의 그 기량으로 바로 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과 행동과 습관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많은 트레이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메이가 지향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떤 거예요? 미팅. 답은 미팅이에요. 이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 장소입니다. 예, 이 미팅에서 모든 걸 가르쳐 드리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쪽이 전문가가 되겠다,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자, 마지막으로 트레이닝도 있는데 참 트레이닝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트레이닝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트레이닝을 좀 구분하면요,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거다. 그죠? 뭐든지 반복하면 이제 프로가 되는데요. 사고 방식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신 분 전부 초보 단계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0만 포인트 SP를 기준으로 봐요. 파워너스 플래티닝까지를 봅니다. 그때까지를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구간이라고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되는데 여러분이 기대치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돈이 왜 안 됩니까? 그죠? 저희 파트너가 이번에 USP가 됐는데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영업에 가까운 일. 그럼 저희 파트너들이 요즘에 SP 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 페이가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안 됩니까? 돈이 되죠. 근데 그 돈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마추어의 돈이 아니라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해 보세요. 만족 지연 구간이다. 어디까지? 1000만 포인트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열심히 배우시고요. 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곳까지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시스템에 도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의 구간이에요. 아무리 해도 플러스예요. 인생은 덧셈의 법칙이 있고 곱셈의 법칙이 따르죠. 이 구간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곡점을 만나서 프로의 구간에 들어오면 곱셈의 법칙으로 진입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딱 만족 지연 구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양의 구간입니다. 이때는 정말 많이 행동하시고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가장 많은 연료를 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0만 포인트까지, SP가 될 때까지.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다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힘을 집중하시는 시기가 아마추어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분. 그러면 파운드 플래티넘이 되면서 고속핀으로 넘어가고 다이아몬드 가고 그 이상 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 지역 구간과 사업 확장 구간으로 1000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트레이닝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게 RRTM의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동기부여인데요. 열정이라는 말 아시죠? 이 열정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신이 영감을 주었다라는 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엔티우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신이 여러분들 귓속말에 속삭인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신이 귓속말로 여러분에게만. 그러면 어때요?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저는 그 열정을 신이 저에게 답을 준 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혹시 누가 이걸 알까봐 내가 더 빨리 가서 많은 분들한테 회원을 등록시키고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듣기 안 되겠습니다. 이미 신이 나에게 답을 줬기 때문에 그 열정이 뜨거워진 거죠. 그때 아까 트레이닝 시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의 시간을 학습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 열정의 시간을 하다 보면 이게 신이 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되잖아요. 빌리브와 페이스. 근데 이 페이스는 약간 신앙적인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뭐예요? 신이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 간의 그런 믿음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처럼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요, 셀프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기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오디오를 듣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매일매일 듣는 저의 오디오 강연을 들어요. 책을 매일 읽고,
필사를 하고 그리고 이 미팅에 100% 참석하고 내가 떨어지려고 하기 시작하면 다시 신이 이 미팅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열정을 불어넣어줘요. 다시 또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미팅에 참석합니다. 그 열정이 식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미팅에 나오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오디오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있어야 돼요. 세부치가 하나 있는데 못이 있는데요. 못의 기능을 해요. 근데 못 이상의 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자석에 붙어 있을 때예요. 자석에 붙어 있을 때 새를 못 붙이잖아요. 못이 새붙이를 붙이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약간 떨어져 있어도 붙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못의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이 비즈니스는 다른 겁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력이 길러져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제박정쌤의 그 자력에 열을 쫙 붙어 있으면요 열정이 꺼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RRTM 잘 숙지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정의 자력이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주지혜 박사님. 주재현 박사님. 그럼 주재현 박사님을 바로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자력을 더 많이 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장님, 책을 가진 주재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열정하고 자석하면 박경자지 나야? 어?